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상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서울 외곽 조용한 주택가 골목. 초록 덧칠된 오래된 철문, 삐걱대는 대문 그리고 그 안쪽에 덩그러니 홀로 놓인 2층 주택. 오미라는 그 집의 주인이었다. 이제 환갑을 막 넘긴 그녀는 사별한 남편의 그림자와 딸아이가 떠난 빈방 사이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었다. 에구 또 물이 안 내려가네. 싱크대 배수구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물은 내려가지 않았고 설거지통에 남은 음식물 찌꺼기는 거품과 함께 그대로 고여 있었다. 비린내가 퍼지고 있었다. 오미라는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배수구를 툭툭 쳐보다가 결국 고개를 떨궜다. 이젠 배관까지 말을 안 들어먹네. 아침엔 보일러가 멈췄고 지난주엔 욕실 등이 나가버렸다. 몇 년을 참으며 남편 없이도 버텨왔지만 오늘은 어쩐지 이 단순한 고장 하나가 그녀의 마음을 산산이 부수는 것만 같았다. 미라는 조용히 부엌 의자에 앉아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쌉싸름하고 텁텁했다. 바깥에서 매미 소리가 시끄럽게 울렸다. 창밖으론 햇살이 넘치도록 내리쬐었지만 미란의 집안은 습하고 어두웠다. 마치 그 습기와 냄새가 그녀의 감정을 그대로 삼키고 있는 듯했다. 어떡하지 돈도 없는데. 손에는 겨우 3만 원이 있었다. 병원비, 관리비, 전기세 어느 하나 여유로운 것이 없었다. 그래도 부르자. 언젠간 갚으면 되지. 사람이 죽진 않을 테니까. 미라는 오래된 전화기를 꺼내 동네 배관 수리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가 탁한 중년 남자가 받았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다. 싱크대 배관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안으로 기사 한 명 보낼게요. 미라는 수화기를 놓고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남편이 있었으면 이런 일 하나쯤 금방 처리했을 텐데. 손등에 주름이 겹겹이 얹혀 있었다. 검버섯이 하나둘 생겼고 젊은 시절엔 그렇게 매끄러웠던 손목이 지금은 갈라진 흙처럼 바스러져 있었다. 이 나이에 무슨 기대를 해. 그러면서도 어딘가 모를 떨림이 있었다. 누군가 이 집에 온다는 것. 낯선 사람이 이 고요한 공간에 발을 들인다는 것 자체가 그녀에겐 작은 파문이었다. 몇 시간 후, 낡은 대문이 덜컥 소리를 냈다. 미라는 놀란 토끼처럼 일어나며 문을 열었다. 철컥. 그리고 그녀는 그를 봤다. 배관 수리하러 왔습니다. 김철수. 40쯤 되어 보이는 남자. 검은 캡모자 아래 거뭇한 수염 자국이 옅게 드리웠고 단단하게 다져진 어깨, 그늘진 눈매는 말수가 적을 것 같은 인상을 줬다. 그는 덤덤하게 신발을 벗고 들어오며 말했다. 싱크대 어디예요? 예, 이쪽이에요. 미라는 조심스레 앞장섰고 철수는 한 손에 작은 공구 가방을 들고 따라왔다. 부엌은 아직도 물이 고여 있었다. 비린내가 짙게 깔려 있었다. 며칠 됐어요. 이렇게 된 지는? 이틀쯤 설거지하다가 갑자기 물이 안 빠지더라고요. 그는 자세히 말도 묻지 않고 그냥 무릎을 꿇고 앉아 장을 열었다. 철컥. 공구 가방이 열리고 렌치와 스패너, 압축 펌프가 정리된 모습을 미라는 멍하니 바라봤다. 남자는 말없이 배수관을 들여다보더니 작은 손전등을 꺼내 안을 비췄다. 기름 찌꺼기랑 음식물 찌꺼기 많이 쌓였네요. 배관 끝에서 막혀서 물이 역류하는 거예요. 네. 미라는 손을 모으고 문 옆에 서 있었다. 어딘지 모르게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다. 그의 몸에서 나는 땀 냄새와 기계 기름 냄새가 오랜만에 맡는 남자의 냄새처럼 느껴졌다.
한참을 바라보다 그녀는 자신의 시선이 부끄러워져 눈을 돌렸다. 왜 이러지, 나? 그는 말없이 일을 계속했다. 배관 속을 긴 와이어로 밀어내며 종종 툭 철컥 소리를 냈다. 그가 수리하는 내내 미라는 다리 옆에 조용히 앉아 그의 손을 바라봤다. 그 손거칠고 두꺼운 손가락 사이로 렌치를 잡는 움직임, 때때로 흘러내린 땀을 팔목으로 쓱 훔치는 동작. 그 모든 게 그녀의 오랜 기억을 건드리고 있었다. 젊었던 시절 남편이 전구를 갈던 밤. 말없이 등을 내밀며 그녀에게 나사를 건네달라고 했던 손. 지금 눈앞에 이 남자도 그와 똑같이 침묵 속에서 뭔가를 고치고 있었다. 정말 닮았다. 그녀는 그가 고개를 들기 전 서둘러 시선을 거두었다. 됐어요. 이제 물 한번 틀어보세요. 아, 네. 미라는 수도꼭지를 열었다. 고여있던 물이 쑥 내려갔다. 배관에서 빠져나가는 소리가 시원하게 울렸다. 아이고야, 이게 내려가네. 하루 종일 이 냄새 때문에 미칠 뻔했어요. 속까지는 안 긁었어요. 임시방편이라 한두 달 안에 다시 막힐 수도 있어요. 그는 조용히 공구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미라는 우두커니 그 모습을 지켜보다 가작은 말을 꺼냈다. 저기 혹시 차 한 잔 드시고 가실래요? 그의 손이 멈췄다. 차요? 아, 그게 그냥 물이라도 한 잔 드리고 싶어서요. 철수는 미란을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엔 피로가 있었고 묘한 따뜻함도 함께였다. 예, 괜찮다면.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배관에서 시원하게 빠져나간 물소리는 그녀의 마음 한구석까지 뚫어버린 것만 같았다. 오랜만에 부엌에 맑은 공기가 감돌았고 그 순간만큼은 무언가를 되돌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유 모를 착각이 일었다. 김철수는 수리를 마친 후 말없이 공구를 닫고 일어섰다. 차 마실래요? 오미라는 조금은 숨죽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반쯤 나간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고개를 돌렸다. 예, 괜찮다면. 그 한마디에 미라는 다급히 주전자에 물을 올렸다. 작은 전기포트가 윙윙 소리를 내며 끓기 시작했고 그녀는 황급히 싱크대 서랍을 열어 잠들어 있던 티백 몇 개를 꺼냈다. 유통기한은 2년이 넘었지만 지금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컵은 2개. 하나는 투명한 유리잔, 하나는 남편이 생전에 쓰던 흠집난 머그컵이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흠집난 머그에 자신의 차를 유리잔에 철수의 차를 따랐다. 여기 앉으세요. 잠깐이라도. 거실 한켠 작은 원형 탁자 앞에 그가 앉았다. 소파는 낡고 스프링이 꺼져 있었지만 그는 별 내색 없이 조용히 앉아 컵을 들었다.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다. 오미라는 조심스레 맞은편에 앉았다. 둘 사이엔 차양보다 더 진한 침묵이 흘렀다. 저기요.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철수는 컵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제가 지금은 수리비를 드릴 형편이 안 돼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죄송해요. 그렇다고 안 드릴 생각은 아니었어요. 정말 어떻게든 갚을게요. 근데 지금 당장은 너무 빠듯해서. 그녀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떨렸다. 혹시 다른 방법으로 지불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그 순간 공기 전체가 잠시 멈춘 듯 조용해졌다. 철수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괜찮아요. 정 안 되면 다음에 주세요. 정말이요? 예. 돈 받으려고 온 게 아니니까요. 그럼. 그리고 혹시 또 손 필요하시면 언제든 부르세요. 그게 제 일이니까요.
그의 말은 단순했다. 말투도 담백했다. 그 어떤 눈치도 흑심도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말 한마디에 한마디는 그녀의 가슴에 따뜻하게 스며들었다. 말없이 두 사람은 다시 차를 마셨다. 마시며 그녀는 몰래 그의 손을 바라봤다. 두껍고 갈라진 손등, 굵은 핏줄과 박힌 굳은 살. 그 손이 아까 싱크대 아래 엎드려 배관을 고칠 때 얼마나 능숙하고 묵직하게 움직였는지를 그녀는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저 손 참 좋았는데. 그는 컵을 다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만 가볼게요. 일 있으시면 또 연락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정말. 그녀는 현관문까지 나가 그가 신발을 신는 걸 지켜보았다. 문 앞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철컥. 문이 닫히고 발자국 소리가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오미라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평소보다 이불을 일찍 폈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어두운 방 안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다가 결국 불을 켰다. 남편의 낡은 스웨터를 꺼내 입었다. 몇 년 전부터 냄새도 발의 고소매는 늘어졌지만 그것만큼 편안한 옷이 없었다. 컵에 따뜻한 물을 한 잔 받아 거실로 나갔다. 그리고 문득 그가 앉아 있었던 자리를 바라보았다. 여기에 앉아 있었지.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그의 컵이 놓여 있던 자리에 손을 얹었다. 차가운 탁자 표면. 하지만 그녀의 손끝은 뜨거웠다. 눈을 감았다. 그의 손이 싱크대 아래를 더듬던 장면, 공구를 잡던 모습, 차를 마시며 입가에 잔잔한 웃음을 머금던 순간까지 모든 것이 선명했다. 가슴이 오랜만에 고동쳤다. 잊고 지냈던 감정이었다. 누군가의 체온, 누군가의 손, 그리고 누군가가 다녀간 자리에 남겨지는 흔적.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웃었다. 설마 나 지금 설레는 건가?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김철수 씨였던 사람일까? 그의 말투, 그의 눈빛, 그의 걸음걸이까지 하나하나 떠올리며 그녀는 이불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밤은 길었다. 그리고 낯설게 따뜻했다. 아침 햇살이 얇은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오미라는 전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불을 덮었다가 걷었다가 거실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창밖을 바라보다 자신이 웃고 있는 걸 알아채고 깜짝 놀라 눈을 감았다. 내가 지금 왜 이러는 거지?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눈가의 잔주름, 목선의 처짐, 그리고 흰머리 몇 가닥. 아무리 감춰도 세월은 분명했다. 하지만 그 손이 김철수의 거칠고 단단했던 손이 자꾸만 떠올랐다. 싱크대를 고치며 조용히 움직이던 모습, 말없이 차를 마시던 태도, 그리고 마지막에 고개를 숙이며 나갔던 뒷모습. 그 모든 장면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러면 안 되지,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또 보고 싶다는 마음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싱크대 앞에 섰다. 배관은 멀쩡했다. 어제 고친 지 얼마나 됐다고 흐르는 물소리가 맑고 경쾌했다. 그런데 손이 천천히 밑으로 향했다. 배관 옆에 연결된 무로스의 밸브. 그녀는 조심스레 렌치를 들고 그 밸브를 살짝 느슨하게 돌렸다. 툭. 한두 방울 물을 흘리기엔 충분한 공간이 벌어졌다. 그리고 천천히 고무 패킹 하나를 뽑아냈다. 물은 천천히 새기 시작했고 싱크대 아래쪽이 눅눅해졌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이건 고장이 아니야. 핑계야. 그럼에도 그는 다시 올 것이다.
그 손으로 그 말투로 다시 이 집에 들어올 것이다. 미라는 손을 꼭 잡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오전 11시. 햇살은 점점 따가워지고 있었다. 미라는 작게 화장을 했다. 화장은 오래간만이었다. 거울을 보고 입꼬리를 살짝 올려보기도 했다. 머리는 묶지 않고 자연스럽게 내렸다. 옅은 핑크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고 집안의 먼지를 대충 털었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었다. 전화번호부 김철수 배관. 호흡을 가다듬고 통화를 눌렀다. 뚜뚜. 두어 번 신호가 울리고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예, 김철수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 지난번 오미란인데요. 아, 예. 잘 계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조용했다. 그런데 이번엔 어딘지 모르게 조금 따뜻했다. 그게 싱크대가 또 이상해서요. 아랫부분에서 물이 새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한 번만 더 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는 말없이 몇 초를 머뭇거렸다. 그리고 대답했다. 오늘 오후쯤 가능할 것 같아요. 4시쯤 괜찮으세요? 네. 당연히 괜찮죠. 감사해요, 정말. 전화를 끊고 난 뒤 미라는 핸드폰을 가슴에 꼭 안았다. 그의 목소리 가깃가에서 맴돌았다. 오후 3시 반. 시간이 더디게 흘렀다. 미라는 집안을 몇 번이나 돌며 정리했다. 차는 어떤 걸 내야 할지, 어느 잔을 써야 할지, 과일이라도 깎아야 할지 고민했다. 왜 이러지 나답지 않게. 하지만 그는 분명 올 것이다. 그렇게 오후 4시 정각. 철컥. 대문이 열렸다. 미라는 재빨리 문 앞으로 나갔다. 그리고 그를 다시 마주했다. 김철수. 그는 여전히 묵묵했고 작업복 바지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으며 손에는 공구 가방이 들려 있었다. 안녕하세요. 또 고장났다고 해서. 아, 네, 죄송해요. 고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건 흔해요. 배관은 원래 예고 없이 새는 법이니까요. 그는 익숙하게 신발을 벗고 들어왔다. 미라는 조심스럽게 그를 따라 부엌으로 향했다. 아랫부분에서 물이 조금 새더라고요. 수건으로 막아뒀어요. 철수는 말없이 무릎을 꿇고 싱크대 아래로 몸을 숙였다. 그 순간 미란의 시선이 그의 손으로 향했다. 굵고 단단한 손. 렌치를 쥐는 모양 호스를 잡고 조절하는 동작. 그는 진지했다. 말이 없었고 집중하는 눈빛은 여전했다. 패킹이 빠졌네요. 밸브도 살짝 풀려 있었고요. 아, 그런가요? 제가 뭔가 잘못 만졌나 봐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그는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봤다. 괜찮아요. 자주 있는 일이에요. 미라는 심장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뛴다는 걸 느꼈다. 그저 보고 싶어서였어요. 그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삼켰다. 그는 고장을 금방 수습하고 일어섰다. 이제 안 셀 거예요. 다시 이상해지면 말씀 주세요. 정말 감사해요. 저기 이번에도 차 한 잔만 마시고 가실래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그럴게요. 그녀는 작게 웃었다. 차를 준비하러 부엌으로 돌아가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고장이 아니라 시작이야. 며칠이 지났다. 김철수가 집을 다녀간 이후 오미란의 마음은 더 깊어졌다. 그날 그의 손끝에서 전해진 온기, 잠시 마주친 눈빛, 그리고 차를 마시며 조용히 나누었던 대화, 그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밤마다 눈을 감으면 그가 앉았던 자리를 더듬게 되었고 조용한 집안에서 자꾸만 그의 숨소리를 상상하게 됐다. 보고 싶다, 아무 이유 없이.
하지만 이유가 필요했다. 그를 부를 명분, 마주칠 핑계. 미라는 다시 싱크대 앞으로 갔다. 이번엔 호스도 밸브도 아니었다. 오래된 세면대 수도꼭지를 수건으로 감싼 채 안쪽 고정 나사를 살짝 풀었다. 툭. 손으로 살짝만 돌려도 수도꼭지가 흔들리게 만들어 놨다. 어디가 고장 났는지도 모르겠어요라고 말할 작정이었다. 그녀는 숨을 길게 들이켰다. 이젠 너무한가 스스로 자책했지만 그 마음을 멈출 수 없었다. 다시 핸드폰을 들었다. 김철수 배관 세 번째 통화. 예, 김철수입니다. 저 미란이에요. 이번엔 세면대가 이상해요. 수도꼭지가 흔들리고 물도 샌다고 해야 하나? 그는 짧게 대답했다. 오늘 일 끝나고 갈게요. 저녁쯤 됩니다. 감사해요. 정말. 전화를 끊고 미라는 한참을 핸드폰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날 저녁 7시. 그는 다시 집에 왔다. 조용히 문을 열고 신발을 벗고 공구 가방을 들고 들어왔다. 세면대 어디예요? 이쪽이에요. 저기 안쪽.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뒤 낮게 울리는 그의 목소리. 이거 일부러 그러신 거죠? 네. 나사 흔들린 거. 고의로 푼 거잖아요. 미라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2번, 3번 고장 유형이 너무 이상해요. 이건 누가 일부러 한 게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그 안에 섞인 서운함, 분노. 그리고 무언가를 꾹꾹 눌러 담은 듯한 진동이 느껴졌다. 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라는 고개를 숙였다. 손이 떨렸고 입술이 말라붙었다. 그냥 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 말이 나오고 나자 모든 게 터져나왔다. 이렇게라도 안 하면 다신 못 볼까 봐 제가 누구한테 연락을 하겠어요? 누굴 부르겠냐고요?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혼자 있는 게 너무 싫어요. 너무 외로워요. 당신이 오면 그날 하루는 조금 따뜻해지거든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흘러내리는 눈물을 감추려 하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날 당신이 갔다가 문 닫는 소리 듣고 그날 밤에 그 소리만 자꾸 들려서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그는 한 발짝 다가왔다. 진짜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깊이 말했다. 한참을 둘 사이에 고요한 공기가 흘렀다. 그리고 그가 손을 뻗었다. 그의 거친 손이 미란의 뺨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렸다. 울지 마요. 나도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났어요. 미라는 눈을 감았다.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나도 이런 감정이 처음이라 겁이 났어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금은요? 지금은 더 겁나요. 당신이 또 울까봐.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이 너무 가까이 있었다. 그리고 입술이 맞닿았다. 천천히 그러나 너무도 간절하게. 그의 손이 그녀의 뺨을 감쌌고 그녀의 손이 그의 목을 감싸 안았다. 작은 숨결, 살짝 떨리는 가슴, 그리고 수년 동안 얼어있던 감정의 댐이 터지듯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 순간 세면대의 고장 같은 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 밤 그들은 거실 한켠에서 조용히 마주 앉았다. 말없이 손을 잡고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오랜 침묵을 채웠다. 이런 일나 같은 사람이 겪을 줄 몰랐어요.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다. 저도요. 근데 지금은 잘 된 것 같아요. 그가 대답했다. 그녀는 웃었다. 그 웃음은 몇 년 만에 터져나오는 진짜 미소였다.
그 밤 그들은 처음으로 서로의 체온을 전부 느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런 눈빛을 주고받았다.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을 가만히 두드렸다. 오미라는 이불 속에서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옆에 누워있던 김철수는 여전히 조용한 숨을 내쉬고 있었다. 그는 자는 얼굴도 말이 없었다. 묵직하고 단단하고 그리고 어딘가 안심이 되는 얼굴. 미라는 잠깐 그 얼굴을 바라보다 작게 웃었다. 진짜 사람이 집에 있다는 게 이런 느낌이었지. 이틀 전 그날 밤. 둘은 서로를 처음으로 깊이 안았다. 그리고 그 밤 이후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싱크대에서 물이 흐를 때도 욕실에서 물소리가 울릴 때도 이제 그 소리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김철수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자신의 공구 가방을 챙겼다. 하지만 나가기 전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일 하루는 쉴 수 있어요. 그날 저랑 같이 하루만 지내보면 어떨까요? 그의 제안은 느리고 진심이었다. 미라는 그 말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시작된 이틀. 오랜만에 함께 본 드라마 소파에 나란히 앉아 먹은 라면, 그리고 밤새 나누었던 대화들. 서로가 살아온 시간은 너무 달랐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차이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다름 속에서 서로가 더 간절히 안아주고 싶어졌다. 그날 아침 식탁 위에는 두 잔의 커피가 놓였다. 김철수는 부엌에서 조심스레 커피를 나르고 미라는 앞치마를 둘러맨 채 식탁에 앉아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 같이 살까요? 말은 미란이 먼저 꺼냈다. 순간 철수의 손이 멈췄다. 갑자기 아니에요. 몇 날 며칠을 곱씹었어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누군가를 보고 싶어질 수 있구나. 그걸 느끼고 나니까 더는 혼자 살고 싶지 않았어요. 철수는 미란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 속엔 단단한 고요와 작은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그는 말없이 손을 내밀었다. 미란은 그 손을 잡았다. 같이 살죠. 그가 말했다. 그 말 한마디에 미라는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지만 겨우 참아냈다. 며칠 후 김철수는 자신의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원룸에 쌓여있던 공구, 작업복, 오래된 팬티와 면티들. 그는 그중 몇 개를 고르고 나머지는 모두 박스에 넣었다. 어차피 이젠 돌아갈 일 없을 테니까요. 그가 미란의 집 문을 열고 처음으로 짐을 들고 들어올 때 미란은 주방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다.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응, 이젠 나도 여기 살아야 하니까. 그는 그렇게 말하며 신발을 벗었고 그 순간부터 그 집은 두 사람의 공간이 되었다. 공간은 달라졌고 하루의 리듬도 조금씩 변했다. 김철수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났다. 습관처럼 이불을 개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며 부엌으로 향했다. 미라는 가끔 그 뒤에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진짜 사람 냄새 나네. 이제 주방은 둘이 함께 쓰는 공간이었다. 김치를 꺼낼 때, 누군가 먼저 수저를 꺼낼 때 그 사소한 움직임 하나에도 마음이 툭툭 건드려졌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작은 상을 사이에 두고 맥주 한 캔을 나눠 마시다 가자연스럽게 이런 얘기를 꺼냈다. 우리 혼인신고 할까요? 미라는 순간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늦게라도 이렇게 내 편 생긴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철수는 말없이 미란의 손을 잡았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둘은 함께 구청에 갔다. 서로의 이름을 적고 주소를 쓰고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그 순간 그들이 걸어온 모든 날들이 한 문장처럼 스쳐갔다.
싱크대 아래 고인 물 조용한 배관 소리, 늦은 밤 울먹이던 고백 그리고 작은 손길 하나하나. 이제 그 모든 것이 한 집 한 이름 아래 묶여 있었다. 그날 밤 미라는 철수의 품에 안겨 말했다. 이 집은 이제 당신 냄새로 가득해요. 아니요, 그가 웃었다. 내가 이렇게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건 당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늦은 나이에 시작된 사랑. 세월의 주름 속에서 피어난 따뜻한 정. 밖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빗소리 위로 싱크대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작게 들렸다. 아무런 막힘 없이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흐르는 물소리. 그것은 마치 두 사람의 남은 날들을 예고하는 듯했다. 천천히, 부드럽게, 하지만 멈추지 않고. 그 밤 오미라는 철수의 손을 꼭 잡고 잠들었다. 그리고 다시는 혼자가 아니었다.